그리고 주위에 계신 네, 지금부터 한국사 지도사 제7기 8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다. 8강 종합편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7강까지 선사시대에서 현대 시대까지 많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선사시대에서 현대사회까지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편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가상 뉴스의 행사가 실시된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인 무천이 열리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드리고 내년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드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1년의 농사를 감사드리고 그 제천 행사로서 열리는 행사의 이름이 무천입니다. 제천 행사명이 무천인 나라는 동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동해의 지역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지도에는 가에서 마까지 나와 있는데 가 지역은 부여입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명은 영고이고요. 나 지역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해입니다. 마 지역은 삼안 지역입니다. 삼안 지역의 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전은 제천 행사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 지역 4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라입니다. 2번 다음 장면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그림을 보면 왕관을 쓴 눌지왕의 모습과 백제 사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백제 사신이 동맹을 맺은 기념으로 좋은 말, 조피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눌지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게 되어 기쁘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광개토대왕 이후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벌이면서 수도를,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한강 유역을 자리하고 있던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게 되는 부분으로 4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27년에서 475년 사이인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 다음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도 옳지 않은 것은? 자료에는 4개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제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 벽화. 그림은 다 현무도, 나 접객도, 나 씨름도, 나 수렵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무도는 성남 강서구에 있는 강서대교에 들어있는 그림으로 방위신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북쪽 방위신을 나타내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나와 라, 접객도와 수렵도는 신림성에 있는 무용총의 벽화입니다. 다, 씨름도는 지린성에 있는 갑저총의 벽화입니다. 무용총과 갑저총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그 남쪽으로 강개토 대왕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가의 현무도는 고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림이며 나의 접객도는 그림에서는 조금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이 접객도의 그림을 보면 시중을 받는 사람은 큰 모습을 하고 있고 시중을 드는 사람은 그 작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탁자 위의 그릇도 그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은 큰 그릇에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의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자의 씨름도는 씨름하는 사람 외에 서역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집니다. 나는 수렵도인데 이 수렵도에서는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반은 불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반은 도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접객도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씨름도는 서역계통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는 수렵도에서 보다시피 오해를 숭상한 분위기가 있으며 이 모두 강서대묘, 갑조총, 무용총 모두 돌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 책, 이 발해고인데 발해고의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부여씨가 망하고 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였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여 가라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여기에서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였으며 에서 대씨는 디조용을 말하며 바로 디조용이 언급한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남북국이라고 하는데 이 남북국은 북이 발해를 그리고 남이 신라였던 시절에 발해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을 오경 15구 62주로 조직하였다. 발해의 제도입니다. 2번 도병마사에서 국방문제를 논의하였다. 고려시대입니다. 3번 민생 안정을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진대법은 고구려의 제도입니다. 4번 화랑도를 통해 삼성군을 부가적 인재로 불렀다. 신라입니다. 5번 정사한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보기에서 본 것은 초상화의 앞면이 초상화로 그려져 있는데 그 스님의 모습입니다. 뒷부분에는 이 스님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설명을 보면 신라 진골 출신 승정 장애 유화 귀국 후 제자를 양성하였다. 특히 부석사 창건과 관련하여 신묘라는 여인과 관련된 얘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진골 출신의 승려로 유학을 다녀와 부석사 창건의 설화를 가지신 분은 의상대사입니다. 여기서는 의상대사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상대사는 관음보살 신앙을 중시 여겼고 그리고 신라의 화엄동을 개창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보면 기억에서 리을까지 내용이 있는데 기억, 관음신앙을 신라서에 확산시켰다. 이은 금강산맥 예수님 20분의 초봉을 제출하였다. 금강산매경과 제승기실론은 지난 주석서를 쓰신 분은 원인입니다. 이은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하며 신라 화엄동을 개창하였다. 이상대사 분께서 하셨습니다. 늘 선종을 중심으로 조정을 포용하며 또 일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본성과 도리를 함께 취하며 이를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하신 분은 진을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인 포함되어 있는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내 모습으로 그립니다. 두 분의 관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문화시중어른 지난번에 손변 안찰사가 내린 판결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제자가 듣자마자 결국 죽은 아비의 뜻대로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주도록 했다는 당연한 결과지 라고 대화를 나눕니다. 왼쪽에 있는 글의 글주머니에서 문화시중이라는 단어와 안찰사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준다고 하는 평등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리의 명칭과 균등한 사회를 내보이는 시대는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모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창약이 널리 보급되었다. 창약은 조선 중종 고강도가 실시한 제도입니다. 2번 여성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맞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자유가 상당히 주어졌습니다. 3번 중위층의 신분 상승 운동이 활발하였다. 신분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층이 신분 상승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시기는 내란 대집이 성행했던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4번 돌풍제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엄격하였다. 돌풍제는 신라입니다. 5번 아들이 없으면
하면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또한 조선 후기 모습입니다. 정답은 2번. 여성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입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다음 대화와 관련된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분의 대신이 있는데 한 분이 왼쪽 분이 올해부터는 전지와 시기가 지급된다지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른쪽 분은 그렇다는군. 관리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된다는데 라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지와 시기는 고려시대에 토지와 임야를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관리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된다는 얘기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전시가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등급 연한에 따라 수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관직 4번, 관직 공모의 대가로 수조권을 부여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김미숙 선생님, 를 계속 잘못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예, 안 들렸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은 네, 들리니까, 지금 어디 하고 계시죠? 그럼 여태 안 들리셨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7번까지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8번 네. 넘어가면서부터 안 들렸어요. 그러면 그 7번 계속해서 하나 한 번씩 늦춰서 네,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8번 할 차례인데 8번이 안 네. 나왔었어요. 어, 여기는 화면이 일찍부터 떠 네.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이세요? 8번? 네, 이제 8번 떴어요. 아, 아까까지, 그러세요? 네, 어, 아까까지 떴어요. 계속. 음, 굉장히 이게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린가 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김, 저는 그냥 보여지는 문제랑 상관없이 들어가면 되나요? 아, 네네. 네. 8번 음, 들어가겠습니다. 8번. 네, 다음 두 자료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내용은 이수고의 동명한 편입니다.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전화 신미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창시자인 동명왕을 시조이신 동명왕을 신기한 사적이라 표현하였고
성인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몽의 업적을 칭송한 서사시입니다. 두 번째 문장, 서거정의 동문선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임금들께서 서로 계승하며 인재를 길러온 지가 10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온 인물들이 정수를 모아 문장을 지어서 역동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또한 옛날에 비해 손색이 없다. 이것이 우리 동방의 길이다. 송언의 길이 아니요 한 당의 길도 아니며 곧 우리나라의 길이다. 여기에서 보면 인재를 길렀다는 부분, 그분들이 문장을 지었던 그 문장은 역동적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글이라는 어떤 자긍심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주의식이 강하다는 표현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고려시대에 편찬되었다. 동명왕천만 고려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2번 장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장군신화는 삼국유사와 제왕옹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번 고구려 계승의식이 담겨 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담겨 있는 부분은 동명왕편입니다. 4번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5. 민족 자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9.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청의 가상 업무 일지이다. 이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5일 업무 일지라는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국왕에게 관리 감찰 업무 보고, 오전 11시 왕명의 시행 논의 봉방 여부 결정, 오후 2시 국왕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간증 내용 수합이라는 일인데요. 국왕에게 관리 감찰 업무를 보고하고 왕명 시행을 논의하고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간증 내용을 수합하는 관청은 양사입니다. 그래서 양사라는 관청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맞습니다. 2. 실록 편찬을 담당하였다. 실록 편찬은 춘추관 실록청에서 담당했습니다. 3.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3사라는 관청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4. 국방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국방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 제도로는 고려시대의 도병마자, 그리고 조선 초기의 상군부, 조선 후기 비변사 등이 있습니다. 5. 수도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는 조선 한성부에서 담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서경권을 행사하였다가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가상 공모전의 요건에 맞는 도로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시 도로명들이 공모전, 위대한 발명가 장영실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도로명들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하고 제한 요건에는 장영실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제작에 참여한 과학기기의 명칭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영실이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했던 조선 세종 때의 과학기구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간이, 혼천이, 자경루, 앙부 일부는 전부 조선 세종 때
정형실과 정형실과 관계가 없는 기구, 과학 기구입니다. 거중기는 정약용이 물건을 들 때 위로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거중기로입니다. 11번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홍경래의 지휘하에 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동기하였다. 이들은 한때 삼성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홍경래의 난입니다. 두 번째, 진주에서 유기촌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운동은 곧 인근 지역으로부터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진주 밀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 관서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의 차별도 있었지만 관서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서지역은 지금의 평안도 지역으로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보다는 상공업이 더 발달한 지역입니다. 발달했다는 얘기는 화폐가 훨씬 더 자유롭게 유통되었다는 얘기고 이 화폐를 통해서 관리들의 착취나 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관서지역 주민들이 공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글, 이 진주 밀란은 1860년도 농민전쟁의 부분으로 한국의 폐단으로부터 생겨났던 밀란입니다. 한국은 봄에 빌려서 가을에 갚는 제도인데 이제 바로 그때 남아있어야 될 그 흥국이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보관이 비게 되므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탈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분기를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경래민란이나 진주민란 모두 삼정이 문란이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던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외란으로 인해 경작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외란은 1400년도이니까 반세기가 좀 되죠. 2번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다. 맞습니다. 3번 경복궁 중건공사에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 기으로 이보다 그 후의 일입니다. 4번 후족이 지방을 직접 다스리며 세금을 거두었다. 이것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5번 무신정변 이후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1100년도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폐폐해졌다입니다. 12. 아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거기에서 내용에 보면 주제에 서민 문화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으로 해서 한글 소설, 사설 시조, 살놀이, 민화 등의 분야가 발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 한글 소설은 춘향전, 토끼전, 침성전, 장화홍련 등은 공권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진 글들입니다. 나 사설시조는 원래 평시조보다 글이 좀
더 편안하게 길게 쓰여진 시조를 말합니다. 4. 탈놀이는 양반탈, 갑시탈, 승려탈 등 그 시대에 그 시대를 풍자했던 놀이입니다. 자, 기역에서 리을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역의 가, 양반전, 허생전 등이 대표적인 이는 한문 단편 창과 사설로 연금 이는 판소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 양반의 위선과 사회 부조리를 풍자하였다. 맞습니다. 자, 민중의 소망과 기원을 반영하였다. 이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하고 검색 결과로 보면 1750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유배되었던 분의 생애입니다. 저서로는 국화기와 영농 초고 등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저서는 국화기를 지은 분은 작제가입니다. 는 특별히 그의 사상은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비유한 것은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고 하는 그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화학파로서 양명학을 세계화시킨 분은 정제두입니다. 2번 성의 역법인 시헌역 도입을 건의하신 분은 김육입니다. 3번 토지 제도개혁의 방안으로 여전론을 내세웠던 분은 정야동입니다. 4번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했던 분은 이재나입니다. 5번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그림은 백산봉기입니다. 그리고 가가 들어가 있고 다음 부분은 우금치 전투의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유명한 농민전쟁 중에서도 선봉장을 전봉준으로 내세웠던 농민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입니다. 백산봉기가 일어나기 전 해에 전봉준과 그 외에 몇 명이 사발통문을 작성했고 그리고 백산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황토현과 황룡천을 정보군과 싸워 이기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주성을 무혈로 입성한 후에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집강소를 설치하여서 화해를 청했지만 그 이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함으로써 다시 우금치 전투를 일으키게 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집강소 설치 이는 전주 화약을 체결한 후의 일입니다. 2. 황토현 전투 네, 백산봉기 이후 일으킨 전투입니다. 3번 전주 화약 체결 바로 1번과 3번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제 전주 화약 이후 화해의 무드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다시 보복을 점령함으로써 다시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5번 상의 흥선 대원군 납치. 이것은 태국 정치를 벌였던 흥선 대원군에 관한 이야기이고 옳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대 건축물로 어떤 것은 글을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물로 고종이 선전이나 침전으로 사용합니다. 1946년에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의 회의장으로 사용되었고 6.25전쟁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종이 편전이나 침전으로 사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은 바로 덕수궁의 석조전입니다. 얼마 2008년경부터 덕수궁 석조전을 복원시켜서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다시 복원이 완료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고정 판전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덕수궁 석조전이므로 그 건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건물은 한국은행 공간 건물입니다. 최초의 은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건물은 대지학당 역사박물관으로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대들고등학교가 옮겨가면서 2층으로 박동에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3번 명동성당 건물입니다.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명동에 있는 성당입니다. 4번 러시아 공사관 전망탑인데 러시아 공사관 건물입니다. 5번이 덕수궁 석조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밑줄근 이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1905년을 전후하여 국권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주로 지식인과 관료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야족 방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힘의 방축장으로 인식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국권이 위태로운 상황, 이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었던 운동은 애국 기문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리을까지 보겠습니다. 잠깐만. 애국 개몽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보안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대한자광회, 대한협회, 신민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된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오산학교 설립. 오산학교는 신민회에서 설립한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이은 헌정연구회 결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정연구회는 을사조약 이전에,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신민회 등이 애국 개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서울 진공작전 공개 등의 40년대 우리가 광고 해방되기 얼마 전 한국 광복군을 통해서 의병활동을 벌였던 작전이었습니다.
1. 조선농민 총동맹 결성. 이 부분은 1920년 후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애국 개몽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말씀드렸듯이 신민회 그리고 환정연구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이 포함된 1번입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실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책은 제가 전부 읽지 않고 뒷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와모토 새 이름을 입에 담아보았다.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래 이게 우리의 다른 이름, 일본식 이름이야 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상시 개명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던 민족 말살 정책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위기 있고 태평양 전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더 우리 국민을 한국 식민화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시기, 정책 시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는 중일전쟁 이후 1937년에서 우리가 광복했던 1945년까지의 기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마입니다. 18번 가, 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등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토지조사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회사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표된 명령,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등등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회사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가, 소장농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의 주인도 될 수 없던 제도입니다. 경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2번 가,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3번 나, 동양특식회사가 추진하였다. 회사령은 총독부에서 추진한 사안입니다. 4번 나,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맞습니다. 회사령을 의원님이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 가와 나 정책 모두 1910년대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단체가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해방의 대본입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목표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힘없는 폭력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제도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후 김원봉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 양성이나 독립군 양성보다는 직접 행동하면서 희생적인 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여기고 이 활동 지침을 신채호로부터 받게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의열단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여기에서 고른 것은 일지가 있네요. 전투 일자와 전투 진. 전투 일자는 1920년 10월 21일에서 26일까지. 전투 지역은 대군평, 어랑촌, 청포산 등 청살리 주변의 위치가 전투 지역으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청살리 전투에 관한 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이 그해 10월 만주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일본 토벌을 위해서. 그때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민국과 김자진의 북로군 정권이 천혜의 요새인 청살리로 일군을 떨어뜨림으로써 대승하게 된 대한국민의회가 주도하였다. 이끝 한중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다. 라는 부분은 대한국민의회가 주도한 부분은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는데 중국이 한국과 더불어 연합작전 이 이후 30년대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진이 포함된 북로 김정석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보시면 되는데 리을은 김자진, 홍범도 등이 부대를 지휘하였다 같습니다. 이은 다수의 대종교도들이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의 대종교도들이 참여한 의병군은 중강장과 북로 김정석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